자, 한번 상상해 볼까요? 만약 영원히 늙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? 인류가 아주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바로 이 질문. 우리는 과연 죽음을 정복할 수 있을까? 오늘 그 가능성의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인류 역사를 통틀어 보면요. 사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인간의 삶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짧았어요. 로마 시대엔 평균 25살이었으니까요. 그런데 불과 한 세기,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는 평균 수명을 2배 이상으로 늘리는 데 성공했죠. 자,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뭘까요? 단순히 더 오래 사는 걸 넘어서 어쩌면 영원히 사는 게 가능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? 사실 영원히 살고 싶다는 이 욕망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. 인류 최초의 서사시라는 길가메시 이야기에도 나오거든요. 하지만 오늘날 이 고대의 꿈은요, 더 이상 신화나 전설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. 바로 최첨단 과학 실험실 안에서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요. 정말 암울하죠? 이게 불과 몇백 년 전 철학자가 내린 인간의 삶에 대한 정의였고 수천 년 동안 이게 현실이었습니다. 그런데 만약에요, 우리가 이 정의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집어 버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? 자,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. 이게 어쩌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연구 방향을 완전히 바꾸고 있는 질문이기도 한데요. 과연 노화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까요? 아니면 치료하고 정복할 수 있는 질병일까요? 오브리드 그레이 같은 선구적인 연구자들은 아주 도발적인 주장을 합니다. 우리가 암, 심장병, 알츠하이머 같은 병들을 하나씩 치료하려고 애쓰잖아요. 근데 생각해보면 이 모든 병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노화라는 거죠. 그렇다면 애초에 그 뿌리인 노화 자체를 공략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. 정말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. 노화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좀비 세포입니다. 이름 한번 기가 막히게 지었죠? 말 그대로 죽지도 살지도 않은 상태로 우리 몸에 남아있으면서 주변의 온갖 나쁜 물질을 뿜어내는 거예요. 마치 동네에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불량 이유처럼 우리 몸 전체의 염증을 일으키고 서서히 망가뜨리는 거죠. 바로 여기에 아주 기가 막힌 해결책이 등장합니다. 세놀리틱스라는 약물인데요. 이걸 우리 몸의 특수 청소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 약물이 우리 몸속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건강한 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딱 그 말썽쟁이 좀비 세포들만 쏙쏙 골라서 제거해 주는 겁니다. 그럼 우리 몸은 다시 건강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망가진 걸 청소하는 수준을 넘어서 훨씬 더 근본적인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? 아예 우리 세포 안에 있는 시간 자체를, 그 시계를 거꾸로 되돌릴 수 있다면요? 바로 후성유전학적 리프로그래밍이라는 기술이 그 핵심입니다. 말이 좀 어렵죠?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. 우리 몸의 DNA를 컴퓨터 하드웨어라고 생각해 보세요. 이건 바꿀 수 없어요. 하지만 그 위에서 돌아가는 운용체제, 즉 소프트웨어는 다시 설치할 수 있잖아요. 바로 이 소프트웨어를 싹 지우고 새로 깔아서 세포를 공장 초기화 상태, 즉 가장 젊고 팔팔한 상태로 되돌리는 기술입니다.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정말 마법의 열쇠 같은 특정 유전자 조합을 발견한 거예요. 이 유전자들을 딱 활성화시키면 마치 타임머신을 태운 것처럼 세포의 시간이 거꾸로 흐르면서 젊어진다는 걸 알아낸 거죠. 그리고 그 결과는요,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. 이 기술을 늙은 쥐에게 적용했더니 수명 중앙값이 무려 109%나 늘어났어요. 2배 이상 더 산 거죠. 이걸 사람 나이로 환산하면 150살, 160살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결과입니다. 자, 이런 엄청난 가능성을 보고 돈 냄새에 가장 민감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? 이 기술을 인간에게 적용하기 위한 그야말로 수십억 달러짜리 전쟁이 시작됐습니다.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, 챗 GPT를 만든 샘 올트먼,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죠?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이 이 경쟁에 너도 나도 뛰어들고 있습니다. 특히 저기 알토스 랩스는요, 시작부터 무려 30억 달러, 우리 돈으로 약 4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투자금으로 출범해서 세상을 놀라게 했죠. 그리고 이게 무슨 먼 미래, 우리 자식 세대 이야기가 아니에요.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빠르면 2026년,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안에 최초의 인간 임상시험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해요. 어쩌면 우리 세대가 그 첫 번째 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.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정말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세상이 펼쳐집니다.
똑같은 세포 리프로그래밍 원리를 이용해서 내 몸의 세포로 만든 바이오 잉크로 필요한 장기를 3D 프린터로 그냥 찍어내는 거예요. 당연히 내 세포로 만들었으니 거부 반응도 전혀 없겠죠. 자, 그런데요. 기술적으로 이게 전부 가능하다고 칩시다.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? 이 엄청난 기술은 우리에게 축복일까요? 아니면 재앙의 시작일까요? 이제부터는 아주 심각한 윤리적 문제들을 짚어보겠습니다. 가장 먼저, 그리고 어쩌면 가장 현실적으로 떠오르는 질문입니다. 이 엄청난 수명 연장 기술, 과연 누구를 위한 걸까요? 개발 초기에는 엄청나게 비쌀 텐데 결국 돈 많은 부자들만 영원히 사는 세상에 오는 건 아닐까요?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처럼 늙어 죽고요. 단순히 오래 사는 걸 넘어서 사회 전체가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습니다. 수백 년을 같이 사는 부부, 과연 가능할까요? 은퇴라는 개념은 아예 사라지겠죠? 지금도 인구가 많아서 문제인데 다들 죽지 않는다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? 사회의 모든 시스템을 정말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. 어쩌면 우리가 죽기 때문에 우리 삶이 더 소중하고 의미 있는 건 아닐까요? 일부 윤리학자들은 바로 죽음이라는 끝이 있기에 우리가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도전하며 살아가는 원동력이 된다고 말합니다. 영생이 오히려 우리에게서 삶의 의미를 앗아갈 수도 있다는 그런 무서운 경고죠. 과학은 이제 그 불멸의 문을 열 준비를 거의 마쳤습니다. 결국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로 돌아온 거죠. 만약 당신에게 단 한 번의 부작용도 없이 건강하게 100년을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?